자,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부터 외워. 호흡을 왜 할까? 그게 초등학교 그 과정이야. 초등학교 때까지 우리 배웠어, 사실. 근데 가볍게 배웠잖아. 그게 숨 쉬려고야. 맞아.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그렇지. 그게 바로 호흡의 가장 첫 번째야. 근데 우리 중학교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가는 시점이잖아. 그래서 호흡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야. 호흡의 정확한 의미는요. 산소를 어떻게 해서 흡수해야 돼요. 됐니? 이게 기본 바탕이에요. 산소를 흡수해서 무엇을 얻는 거예요?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이게 호흡이에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흡수해서 무엇을 얻는 거라고? 에너지를 얻는 것을 우리는 호흡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얘가 호흡이 되냐면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걸 우리는 호흡 중에서도 외호흡이라고 해요. 여기를 무슨 호흡이라고 한다고? 외호흡. 그냥 우리가 이렇게 숨 쉬는 게 외호흡이야. 그런데 결국 우리가 숨을 쉰 산소 있지. 산소가 어디로 가야 돼? 우리 머리끝, 발끝에 온몸에 다 구성되어 있는 무슨 세포야? 그런 걸 무슨 세포로 간다 그랬죠? 조직세포죠. 조직세포한테 산소를 다 주는 거야. 그럼 조직세포가 산소를 받아서 포도당을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을 내호흡이라고 해요. 됐니? 그림으로 다시 그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식을 쌓는 거잖아. 아, 호흡은 외호흡과 내호흡을 다 통틀어서 그냥 호흡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호흡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숨과 무슨 숨이라고 말하냐면 날숨과 무슨 숨이 있어요? 들숨이 있어요. 됐니? 날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뱉는 거죠. 그 다음에 들숨은요. 하고 뭐 하는 거야? 마시는 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의식해서 하는 거야?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계속 하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계속 하는 거야.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는 되게 무의식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 자, 날숨은 내뱉는 숨이고 내보내는 숨. 그 다음에 들숨이라고 하는 것은 마시는 숨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살짝 너네가 아는 거 이거지. 내보내는 호흡, 내보내는 이 숨에 많이 들어있는 기체가 무슨 기체예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들어와야 될 것 중에 많아야 된 게 바로 뭐예요? 산소지. 됐니?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저거는 우리의 이 폐에서 말하는 거야. 폐에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흡수해야 되는 게 바로 산소고, 그 다음에 내보내야 되는 게 어떤 기체란 얘기야?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들숨하고 날숨을 우리가 호흡하려면 사람이 필요한데 인하로 볼게요. 인하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인하한테는 뭐가 있어요? 일부러 크게 그린 거야. 코가 이렇게 있어. 됐지? 그러면 코로만 호흡해요? 입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알아놓으세요. 코로도 할 수 있고 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하고 입은요, 연결되어 있는 관이 목 안에 있어요. 목 안에 있는 이 관이 있는데 이 관이 두 개가 있는데 구분하셔야 돼요. 음식이 내려가는 관은 식도예요. 근데 공기가 지나는 관은 기관이에요. 기도라고 하지 마세요. 뭐라고 한다고? 기관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기관을 지나가지고 양쪽으로 연결되는 게 또 하나 있죠. 폐로 연결되지. 그럼 폐에 가게 되면요. 다시 더 작은 이런 가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런 작은 가지로 연결이 돼. 오른쪽은 안 그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이 커다란 걸 뭐라고 할 수 있어? 폐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첫 번째 여기에 코가 있네요. 그 다음에 뭐로도 호흡할 수 있다고? 입으로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뭐라 그랬어? 기관이에요. 됐니? 그 다음에 여기 작은 가지 같은 거 보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관지라고 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저렇게 큰 주머니를 뭐라고 불러주는 거야? 폐라고 불러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폐라고 하는 것은요. 공기주머니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크게 있는데 폐라고 하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공기주머니가 엄청 많아요. 이거보다 더 작아야 되는데 더 작게 못 그리니까 이렇게 그린 거야. 이게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 이런 게 막 이렇게 모여 있어.
이렇게 작은 공기주머니가 다시 저렇게 덩글덩글 덩어리처럼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마치 포도송이처럼. 뭐처럼? 포도송이처럼. 그래서 이 작은 하나의 단 위, 제일 작은 이 공기주머니 있지. 이 제일 작은 걸 뭐라고 하냐면 얘를 폐포라고 해요. 얘를 뭐라고 한다고? 폐포. 다시 볼게요. 코, 입, 기관, 기관지, 폐 봤지? 근데 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작은 주머니인 뭐로 되어 있단 얘기야? 폐포로 되어 있단 얘기야. 됐어? 폐포라고 하는 건 폐의 기본 단위예요. 뭐의 기본 단위? 폐의 기본 단위야. 그럼 여기서 이제 너네들이 순대 먹어봤지? 네. 순대 안 먹어봤구나. 그러면은 먹어본 사람의 경험을 토대로 해보는 거야. 순대 말고 내장을 줄 때도 있어. 근데 내장 중에 간 말고 폐를 줄 때도 있어. 허파 먹어본 사람. 아, 허파는 다 안 먹어봤어? 먹어본 적 본 적은 있어요. 그래, 그럼 나의 경험으로 말해줄게. 되게 고기는 오래 익히면 질긴 고기가 많지. 기름에 익히면은 왜 특히 두껍게 익히면 질기잖아. 그래서 오래 씹어야 되잖아. 허파는 안 그래요. 허파는요, 씹잖아요. 그럼 바로 끊어져요. 뭐가 없기 때문일까? 기름. 이런 고기살 같은 거는 그렇지. 근육이 없어요. 우리가 먹는 돼지고기나 소고기가 물론 다 질긴 건 아니야. 근데 가끔 질긴 거 먹지. 거기에 근육이 붙어 있을 때 더 질길 수 있거든. 근데 허파라고 하는 이 폐는요, 절대 뭐가 아니에요. 얘는 근육이 아니에요. 됐니? 그럼 봐봐. 근육이 아니라는 게 되게 중요한 말을 포함하는 게 있어. 근육이 아닙니다.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움직여요. 허파는 절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자연스럽게 뭐 하고 있어요? 호흡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게 허파가 움직이기 때문이야? 아니면 다른 게 움직이기 때문이야? 다른 게 움직여요. 그 다른 게 뭐냐면 내가 그림을 너무 크게 그렸는데 이제 이걸로 그냥 그려볼게. 여기 있는 뼈가 있어. 이거 무슨 뼈야? 갈비뼈예요. 양쪽에는 이렇게 갈비뼈가 있죠. 갈비뼈 사이사이에는 살 붙어 있지. 우리 돼지갈비 같은 거 먹으면 거기 다 살 붙어 있잖아. 다 근육이 붙어 있는 거야. 갈비뼈가 있어. 그 다음에 사람의 몸에는 이 허파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얇은 막이 이렇게 있어요. 가로막이에요. 우리 몸 아래, 허파 아래 가로막이 이렇게 있어요. 얘는 가로막이야. 그 다음에 너네가 아까 말했던 위에 있는 저게 바로 무슨 뼈예요? 갈비뼈. 가로막하고 갈비뼈는, 가로막은 말 그대로 근육이고요. 갈비뼈에는 살이 붙어 있으니까 근육이 붙어 있는 거지. 그래서 갈비뼈와 가로막이 상하 운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이 들어있다고 했다. 허파는 근육이야, 근육이 아니야? 근육이 아니야. 그럼 허파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스스로 못 움직여. 허파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갈비뼈와 가로막이 상하 운동해서 허파가 호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아까 들숨하고 날숨이란 말을 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붙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붙여주냐면 날숨하고 들숨이 있는데 다른 무엇보다 먼저 구분하는 게, 자, 첫 번째는 가로막, 두 번째는 갈비뼈라고 해볼게요. 날숨이래요. 내보내요. 갈비뼈는 위로 올라올까요? 아래로 내려갈까요? 위로 올라와요. 자, 그럼 위로 올라온다고 했으니까 상상해봐. 갈비뼈가 위로 올라와요. 그럼 가로막도 같이 위로 올라올까요? 두 개는 반대로 움직여요. 갈비뼈가 위로 올라오면 가로막은 아래로 내려가요. 그럼 여기 공간의 크기가 어떻게 돼? 넓어져요. 그럼 넓어진다는 건 후 하고 내뱉을 때 넓어져, 하고 들이마실 때 넓어져. 들이마실 때 이제 느낌 왔지? 지금 날숨하고 있어요. 그럼 날숨일 때 가로막은 어떻게 될까요? 가로막은 좁아져요. 올라가죠. 가로막은 위로 올라가죠. 그럼 들숨일 때는 가로막이 내려가요. 그럼 날숨일 때 갈비뼈는요? 내려가요. 그 다음에 들숨일 때 갈비뼈는요? 올라가죠. 그래서 갈비뼈와 가로막의 상하 운동으로 허파가 커지고 줄어드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내 손 보세요. 갈비뼈 가로막이에요. 자, 무슨 숨이야? 들숨이지. 무슨 숨이야? 날숨이야. 얘네들이 이렇게 누르고 펴주고 하는 거야.
됐어? 그럼 그 결과 내부에 뭐가 생기냐면요. 흉강이라고 하거든. 이 내부를 뭐라고 해? 흉강이라고 해. 흉강에 압력이 생겨요. 흉강에 뭐가 생긴다고요? 압력이 생겨요. 이것도 너네 진짜 어려운 거 아니야? 잘 봐. 지금 상태에서 빨래 짜는 거랑 똑같아. 이거 무슨 숨이야? 날숨이야. 그럼 내가 지금 위에서 내리고 아래에서 올렸지. 그럼 압력이 어떻게 될까? 세져요. 그래서 날숨일 때는 흉강의 압력이 높아요. 됐니? 그럼 들숨일 때는 넓어져야 되지. 그럼 압력이 어때야 돼? 낮은 거죠. 흉강의 압력이 뭐예요? 낮은 거예요. 그 결과 흉강의 부피, 바로 허파의 부피, 폐의 부피예요. 그럼 날숨일 때는 폐의 부피가 어떻게 돼요? 날숨일 때 폐의 부피, 폐가 어떻게 돼? 줄어들죠. 작아지죠. 줄어든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들숨일 때는 폐의 부피가 늘어나는 거지. 커진다 해도 되고 늘어난다 하셔도 돼요. 내가 다시 말하지만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진짜. 이것만 잘 이해하면 바로 그대로 시험 봐도 되는 부분이야. 여기는.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 다음에 자 잘 봐요. 내가 조금 징그러울 수 있는데 그래도 그려드릴게요. 코에는요 이게 많아요. 코털. 코털이 많아요. 코털 왜 있어요? 코털은 세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으려. 세균과 먼지. 먼지가 특히 많은 날 코딱지 파본 사람. 먼지 코딱지 무슨 색일까? 노란색. 아, 노란색이면 공기가 그나마 안 더러운 거야. 먼지가 진짜 많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코딱지가 검은색이에요. 먼지를 걸러내기 때문에. 여기 그리고 콧물 나오지. 점액이거든요. 그 점액도 세균과 먼지를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야. 근데 요즘에 무슨 먼지 있어? 미세먼지. 너무 나빠요. 미세먼지는 들어가요. 그리고 미세먼지까지가 아니라도 작은 먼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미세먼지가 들어갔어. 근데 우리의 이 기관은 되게 신기해요.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뭐가 났을까? 털. 털 났어요. 기관에도. 그 다음에 여기 이거 기관지라고 했지. 기관지에도 뭐 났어요? 털 났는데 명칭이 달라요. 이건 코털이에요. 근데 기관하고 기관지에 있는 이 털은 뭐라고 해주냐면요. 저 털은 코털보다 더 작아서 섬모라고 해요. 이거 뭐라고 해? 섬모.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먼지가 들어가면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뭐 할까요? 걸러내. 재채기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먼지 같은 게 훅 들어가거나 물 같은 거나 음식 잘못 먹은 게 기관으로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커럭커럭커럭 하잖아요. 내보내려고. 저 섬모가 느낀 거야. 섬모에 먼지가 딱 닿잖아. 어머 우리 주인님이 지금 먼지를 먹었어. 버려내야 돼. 그러면은 빨리 주인님한테 재채기 하라고 하자. 간질간질 하는 거야. 그러면 재채기를 크게 하면은 쿵 나가는 거지. 재채기를 하려다 갑자기 안 하게 되는 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먼지가 나왔을 수 있어. 왜냐면 재채기를 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압력으로 밀어내는 거야. 공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게 못 나가면 결국엔 재채기를 하게 돼요. 하다가 멈추게 된 건 이미 나간 거야. 코나 입을 통해서 나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섬모예요. 알겠지? 그래서 섬모가 먼지 이런 걸 걸러주는데 초미세먼지는 섬모도 필요 없어요. 들어가요. 초미세먼지는 피부도 뚫고 들어가요. 나쁜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털과 이런 섬모 이런 게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 되고 자 이제 이거 볼게. 폐의 기본 단위가 무슨 포라 그랬어? 폐포라고 했지. 폐포를 확대시켜 볼게요. 폐포를 확대시키면 이런 주머니 모양이에요. 폐포는 공기주머니예요.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허파는 쫄깃쫄깃한 느낌이 났는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느낌이 막 이상하다고 껌 씹는 것 같다고 막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폐포라고 하는 건 이런 작은 공기주머니가 엄청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폐포는 이렇게 작은 공기주머니가 엄청 많은 걸까? 차라리 그냥 폐를 큰 공기주머니 하나로만 생각하면 될 수도 있잖아. 풍선처럼. 그치? 근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이런 작은 폐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까? 근육이 없어서 잘 걸러내요. 비슷해. 그걸 조금 더 이제 포장하는 말이 뭐냐면 무슨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야? 그렇지. 공기하고 만나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야. 그래서
우리가 가진 폐가 그냥 풍선처럼 하나의 공기주머니가 아니고 작은 공기주머니가 수억 개 있는 거잖아. 그러면 펼치면 더 많이 펼쳐져. 그럼 그만큼 공기하고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지니까 공기를 더 많이 교환할 수 있어. 이해돼? 그래서 폐포는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이 폐포로 들어갈 때 이어지는 혈관이 있고요. 나갈 때 이어지는 혈관이 있어요. 이거 너네들이 다 공부했던 거예요. 바로 뭐냐면 폐에 들어갈 때 연결된 혈관이 뭐였지? 폐 동맥이었어. 잘 기억하고 있어. 그럼 폐를 지나고 나갈 때가 뭐죠? 폐정맥이죠. 이게 그래서 시험에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폐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에 폐동맥하고 연결돼서 나갈 때 폐정맥과 연결됐어. 그럼 폐포에 연결된 혈관은 폐에 퍼져 있는 무슨 혈관? 모세혈관이야. 이게 폐에 퍼져 있는 무슨 혈관이라고요? 모세혈관이에요. 자, 잘 보세요. 폐동맥 속에는요. 그래. 자, 폐동맥은요. 우리 몸을 다 돌고 왔어요. 폐동맥은. 그래서 폐동맥 속에는 뭐가 많냐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뭐가 많아요? 이산화탄소. 그럼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줘야 되지. 그래서 폐동맥과 연결된 모세혈관 쪽에서는 폐포 이 공기주머니로 버려요. 뭘 버려요? 이산화탄소를 버려요. 됐니? 그런데 공기주머니에는 어떤 기체도 들어있어? 산소 기체도 들어있지. 우리가 호흡해가지고 그 안에 산소 있잖아. 그래서 이 공기주머니에 있던 산소를 받아요.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갔으니까 그 자리가 비어있지. 비어있는 자리에 산소를 받아주는 거야. 됐니? 그러면 폐포라고 하는 곳에서 이게 폐포잖아. 폐포라고 하는 곳에서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교환됐지. 그래서 모세혈관이 산소를 받았지. 그럼 받은 산소를 무슨 정맥으로 보내요? 폐정맥으로 보내요. 그럼 폐정맥은 어디로 보내요? 좌심방으로 보내요. 그럼 좌심방에서 어디로 보내요? 좌심실로 보내요. 좌심실에서 다시 온몸으로 보내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온몸으로 보내서 온몸으로 보내는 걸 그 다음에 연결지어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이렇게 기체가 교환되는 게 외호흡이에요. 이게 무슨 호흡이라고? 외호흡이야. 딱 폐에서까지 일어나는 산소 먹고 이산화탄소 내버리는 게 외호흡이야. 그리고 외호흡이 일어나는 원리는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냐면 확산에 의해서 일어나요. 뭐에 의해서? 확산. 그럼 잘 봐요. 우리 산소의 이동 경로를 볼게요. 왜 이게 이렇게 안 되니? 쭉. 얘 이상해. 됐다. 자, 그럼 산소를 보면 산소가 지금 무슨 정맥으로 갔어요? 폐정맥으로 갔지. 그럼 아까 말했던 거 한번 연결 짓자. 폐정맥은 효유진이 엄마랑 어디 가야 된다 해서 선생님한테 카톡 보냈었는데 그게 전송이 안 됐대요. 그래서 유진이 연락이 계속 안 됐던 거구나. 알겠어. 자, 우리 산소를 받아서 폐정맥으로 간다 그랬지. 그럼 폐정맥이라고 하는 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좌심방으로 간다 그랬죠. 그럼 좌심방에선 어디로 보내요? 좌심실로 보내죠. 그럼 좌심실에서 어디로 보내요? 대동맥으로 보내요. 그럼 대동맥은 다시 얘를 어디로 보낼까요? 온몸에 퍼져 있는 무슨 혈관으로? 모세혈관으로 보내요. 따라왔어요? 자, 그럼 문제는요. 온몸에 퍼져 있는 이 모세혈관은 이 모세혈관 주변에 무슨 세포가 있다 그랬어? 잘하셨어요. 자, 이게 모세혈관이야. 일부러 작게 그린다고 그렸는데 확대시켜 볼게요. 이게 모세혈관이야. 그럼 모세혈관 주변에는 무슨 세포가 막 있어? 조직세포가 있어. 됐니? 이거 하나만 할게요. 자, 볼게요. 방금 이 모세혈관은 따끈따끈한 기체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누굴 데리고 왔어요? 산소 데려왔어요. 그럼 이 산소를 누구한테 줘야 돼요? 조직세포한테 줘야 돼요. 됐니? 그럼 조직세포는 산소를 받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전에 식물의 호흡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은 게 일어나요. 조직세포는 저 산소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양분 중에서 무슨 당을? 포도당을 분해시켜가지고 무엇을 드디어 얻어내요?
에너지. 아까 그래서 호흡은 결국 무엇을 발생시키는 거라 그랬어? 에너지 발생이에요. 그럼 에너지를 발생시켰더니 남는 노폐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물과 하나 더 있죠? 바로 어떤 탄소? 이산화탄소. 됐니? 그럼 이산화탄소는 버려야 되지. 누구한테 버려? 다시 모세혈관한테 버려요. 그럼 모세혈관은 이번에는 누구를 받았어요? 조직세포한테서 이산화탄소를 받았어요. 이게 모세혈관과 우리 몸에 퍼져 있는 조직세포 사이의 기체 교환이지. 이 교환을 뭐라고 한다? 이게 바로 무슨 호흡이다? 이게 내호흡이에요. 됐니? 그럼 내호흡의 원리도 똑같아요. 확산에 의해서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모세혈관 입장에서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았지. 그럼 받은 이산화탄소를 잘 봐.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를 받았어. 그걸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대정맥한테 보내요. 그럼 대정맥이 누구한테 이걸 보내주죠? 우심방으로 보내죠. 그럼 우심방이 누구한테 보내죠? 우심실로 보내죠. 그럼 우심실이 누구한테 보내죠? 폐동맥한테 보내죠. 그럼 아까 그거 기억나야 돼. 폐동맥과 연결된 폐포를 기억하세요. 그럼 이때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누구를 받아요? 산소를 받아서 그 뒤에 누구랑 연결돼요? 폐정맥과 연결돼서 이게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됐니? 그게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전체 호흡의 과정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 한번 모식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자, 얘가 누구의 일부냐면요. 폐포의 일부예요. 됐지? 그 다음에 폐포의 일부인데 이 폐포의 일부에다가 일부러 이렇게 이런 거 그려주고요.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가장 왼쪽에 있는 게 폐포야. 근데 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운데 있는 게 모세혈관이야. 모식도기 때문에 의미 안 두셔도 돼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조직세포예요. 됐니? 파란색으로 할게요. 폐에서 모세혈관한테 줘야 될 기체가 있어요. 모세혈관이 조직세포한테 줘야 되는 기체가 있어. 그게 바로 뭐죠? 산소죠. 됐니? 그러면 조직세포가 산소를 사용하고 내보내는 기체가 뭐라 그랬지? 이산화탄소. 그럼 이산화탄소를 다시 누구한테 보내줘요? 폐로 보내서 나가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왼쪽 여기까지를 바로 무슨 호흡이라고 해? 얘가 외호흡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일어나는 이게 바로 무슨 호흡이에요? 내호흡. 근데 외호흡이나 내호흡에서 이렇게 기체가 교환되는 원리는 뭐에 의해서 교환이 된다고요? 확산에 의해서 교환이 돼요. 됐니? 끝이야. 이게 호흡 설명 다 한 거야.